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개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7,2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국시비 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액을 반영하여 8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8,28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조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14억 3,924만 6천 원을 증액한 43억 6,0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지원에 2억 5,062만 원, 직원 워크숍에 7,7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608만 3천 원, 고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3,33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 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8억 7,993만 4천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982만 5천 원, 영유아 자녀 보육 입학료 지급에 7,116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7만 2천 원을 감액한 5억 5,1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절 대책 추진 정책 사업입니다. 명절 연휴 상황 근무자 수당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19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84억 5,5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총괄에 2억 9,709만 2천 원, 인력 운영비에 6,482만 4천 원, 기본 경비에 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페이지 직원 워크숍 사업 계획서입니다. 직원 워크숍과 그리고 9페이지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 이 사업들을 보면 매년 올라오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본 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나요? 네네, 본 예산에 편성 안 됐었고 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왜 본 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죠? 이제 예산상 예산 쪽에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정책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본 예산 때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경정 예산은 긴박하게 이제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만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보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예산 때 세워주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제 한 2억 7천만 원 가량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화 탐방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탐방비는 직원들이 이제 연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화탐방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이제 1인당 50만 원 그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제 문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네네.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영화 이제 한 다른 지역 타 지역을 주로 탐방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문화 탐방비 5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동구 관내에서 10만 원 정도 그때 의원님들이 건의하셔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10만 원은 동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40만 원은 주로 직원들이 타 지역을 문화 탐방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한번 우리 동구가 건강 도시이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동아리를 지금 10개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수요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내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수요도 조사 하셨습니까? 추후에 수요도 조사를 해서 네네. 직원들이 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선택권을 많이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해 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 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 3,72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9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의 기정액 대비 2천 원, 보조금의 기정액 대비 3억 2,55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8,0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4,4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48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예술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조 주민자치행정 지원사업으로 동민원행정 지원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3,694만 8천 원, 통장 역할 제고에 통장수당 인상 등을 반영한 3억 608만 4천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3,1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69조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시보조금 포함 3,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270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6,250만 원, 마을 브랜드 고도화 지원은 2천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남동 마을사랑채 물품 구입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 분쟁 해결센터 및 회계실무 지원단 운영에 7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1쪽 중간 지원 조직 지원에 1천만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5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으로 272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및 TV 보조금 교부에 따른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에 별별동구 홍보 및 플리마켓 운영,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12보조금 집행잔액 등 53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9쪽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06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동과 지원 이동, 이계동의 마을 의제 실현 사업으로 동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동 운영 등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기정액 대비 6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사업계획서 23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이게 사업 기간이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예. 이제 연례 반복 사업이면 매년 하고 있다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이게 왜 추경 때 올라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본 예산 때 추후에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경연대회 참여정 자치센터 간 교류 증진 이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추억의 충장축제 퍼레이드 참여 등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복리 증진 이 내용과 조금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 퍼레이드 참여는 주민들이 늘 매년 해왔던 행사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지속 연례 반복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 시기에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그대로 편성했던 면이 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뭐 예, 본예산에 반영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마을예술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1,2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게 평가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네. 내계동은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사항이어서 네. 그래 이제 좀 임박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구성해서 일반 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심사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별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동별로 이제 좀 경쟁도 이루어지고 금액이 포함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뭐 공무원들이 편성이 된다든지 저희 의원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44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었던 것이 그 일회 추경 때 지금 2,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본 예산 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왜 본 예산 때는 여기 금액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 때 2,73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목이 틀린 겁니다. 목이 다른 겁니다. 예, 예. 목이 달라도 세부 사업은 똑같잖아요. 같은데 지금 예. 여기 올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명시돼 있다시피 저희 이것도 항상 그 연례 반복 사업에 준하는데요. 네. 저희 그 충장축제 때 사회적 기업 플리마켓 비용하고 네. 연말에 그 사회적 기업들 네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 그 행사비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래도 그 세부 사업에 정책 단위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예산 때 좀 목이 다르더라도 본 예산 때 편성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니면 좀 세분화 시켜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기재를 해주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해야지 저희가 혼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예산계 기획 예산실하고 네. 이제 전체 예산 편성이라든지 뭐 신속 집행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네. 협의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가능하거나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마을 자치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부서에서 적극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마을 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예산에 보면은 4개 동이 6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600이요? 예, 600씩 편성이 돼 있다가 300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네, 그 축제 예산은 네네. 지금 작년까지 네, 균등하게 13개 동 800씩 줬다가 네, 올해 좀 변화를 주자 해가지고 저 4개 동만 아까 그 공모하겠다는 4개 동만 네. 500을 더 주고요. 그 나머지 동은 전부 다 공이 1,000만 원씩입니다. 본예산 책자에 보니까 4개 동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 그 본예산 책자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9개 동은 300만 원씩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마을 축제 관련. 그렇지 않습니다. 본회의사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아니에요. 저 혹시 사랑채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랑채가 마을 축제 300만 원씩 나갔고 본예산 책자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 축제에 관련해.
그래서 그 600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내개동이 되면서 1,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틀은 제가 네네. 말씀드렸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회산 책자는 그 이렇게 안에 나와 있죠. 네. 이제 세 분에서 행사 네. 운영비로 이렇게 네. 쪼개가지고 네, 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큰 틀은 합치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아. 운영하겠다는 그래서 뜻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여기저기 보니까 사업 명세서 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내개동에 감액이 1,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여기가 지금 현재 1,500만 원 감액이 돼 있잖아요. 위에 사업 개요에 보면 예. 그게 잘못된 위에 그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예.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 목을 이렇게 구분해서 네. 1,500을 행사 운영비랄지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현재 지금 1,200만 원 지금 소요 재원에 보면은 감액이 1,200이고 사업 계획에 보면은 1,5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작년까지는 이게 800으로 똑같이 네. 했다가 네. 올해 당초에 1,800씩 했었어요. 공모로 1,8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2.3 절감 차원에서 네. 1,200으로 네. 이렇게 줄였습니다. 300씩을 줄이다 보니까 그러다 이 300씩 네 군데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적은 것이 네. 합쳐서 1,200으로 감을 했다는 감액,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감액된 게 1,200만 원 예, 예. 감액된 걸로 알았는데 예. 이게 사업 계획에 보면은 감액이 그 감액하고는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의원님. 지금 위에 내개동 1,500 감액은 네. 1,800에서 300이 감액돼서 1,500이 됐다는 뜻으로 감액을 가로를 쳐서 써놓은 거고 네. 내개동이 300씩 감액됐기 때문에 1,200이 통틀어서 감액이 됐다고 아래 표에는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00과 1,200이 다른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1,800을 했다가 네. 너무 공모 한 동하고 안 한 동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 300을 감액을 해서 1,500으로 네. 네 개 동에 음. 그러면은 이제 1억 200인가 아니 하여튼 네 개 동에 1,500씩으로 이제 감액이 됐다. 네. 1,800이 아니고 이 취지로 감액이라고 써놓은 거지. 네. 이게 1,500과 밑에 1,200이 다른 건 아니고. 네. 예. 다른 거 아니고 그러면은 그 본예산 책자에 보면은 그 9개 동이 한 개 동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3927 2,70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현재 또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은 변동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본예산하고. 제가 아무튼 큰 틀은 변동이 없는데 세부 사항은 제가 의원님 뵙고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그 맞지 않아가지고 혼동이 와서 제가 질문 네, 드린 겁니다. 우리 김현수 의원님 네. 이해가 얼른 안 가신 모양이고요. 네. 부장님, 나중에 설명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뵙고 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큰 그 알겠습니다. 틀은 변동 없습니다. 1,200 저희들이 감액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다음은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아 위원입니다. 저희 그 사업 명세서 267페이지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보면 중간 부부의 일반 보조금에 14번에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600만 원 13개 동에 7,800만 원이 돼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출 내역이 어떤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이 활성화 센터예요? 어떤 활성화 지원인가요? 이제 이게 사용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축제 때 충장 축제 때 그 주민들 그 퍼레이드 참여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여 명수 두당 해가지고 2만 원씩 실비 보상 해가지고 600
해서 13개 동 잡은 겁니다. 아, 이게 실비 보상금이에요? 예, 예. 그 퍼레이드에 참여한 주민분들 각 동에서 실비 보상금이라고요. 예, 그래요. 예. 저기 글로벌 축제 추진단에서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치에서도 잠시만요. 아니 3대 추진단에서도 그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아마 우리 문선아 위원님께서는 중복 예. 지급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거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서 예, 예. 좀 답변해 주시기 나중이라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저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죠. 그리고 주민센터 활성화 지원에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예, 예. 행사 지원, 일반 예, 운영비 예, 행사 예. 지원비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주민센터를, 우리가 주민센터 민간이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것은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강화를 활발하게 하는 건데, 그 강사의 예산을 줄이고, 강사의 예산을 감액을 하고, 행사의 예산을 늘린다?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기 처음에 자치 프로그램 2천만 원이죠. 이거 네네.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이렇게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그 추경 때 구체적으로 이제 동에서 그 강사 책정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프로그램하고 강사 수가 책정이 돼서 구체적인 견적이 돌아가지고 2천만 원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이 이번에 그 세부 견적서에 의해서 2천만 원을 감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경 때 감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마다 지금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아니면 강사 수가 줄어든 건가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장초에 조금 동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견적 강사랑 확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올린 거는 아마 그 주민자치 매년 하는 그 워크샵 자치회에 그 비용을 좀 넣습니다. 추경 때. 이제 저희가 본 예산 때도 얘기 가장 많이 됐던 게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도 삭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체로 활성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얘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은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저는 그래야지 주민자치 활동이 정말 강화되고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 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더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강사 수당이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더 감액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같이 행사도 증가되고 강사료도 증가되면 가장 좋은 포지션인데 강사료는 줄어들고 있는데 행사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원된 입장에서는 약간의 씁쓸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킬 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동에서도 같이 주민자치회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제안을 했었고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벌써 1차 추경에서 물론 표면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강사진료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저 이후로 이제 동에 회의해가지고 좀 그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거 확충할 수 있도록 좀 동이랑 저희랑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순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재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7쪽 이제 통장 역할 제고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장은 행정부 보조자이고 지역의 리더이고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이제 이분들이 통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서를 다 보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모든 행사에 정말 각 부서별로 다 통장이 거의 동원이 돼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제 통장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말 동구청의 행사 동원에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번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마작과에서 이거는 좀 통장님들을 그런 동원되는 역할에서 조금 덜하게 하고 통장 고유 업무 오늘 또 이제 전주에서 그런 사고가 났지만 정말 취약계 동네에 대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거의 그 업무를 할 수 없이 정말 동구청 행사에 모든 부서에 하는 행사는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 동원이 되고 있어서 이분들 고유 업무가 조금 더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마작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통장님들이 통장 고유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부서별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뭐 이렇게 통장님들이 1인 가구 조사를 할지 그 가가오를 방문하는 그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통장님들 그 공무원증 비슷하게 올해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폐용하고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통장 고유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패를 달고 명찰을 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타 부서에 사는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는 거는 정말 저희들이 가봐도 모든 행사에 보이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자치위원장님이 이런 분들은 다 명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시지만 이분들은 정말 항상 뒤에서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좀 그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유할 수 있도록 좀 신경도 지금처럼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기후위기 대응 의제 실현이 있어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850 정도 감액이 되고 2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기후환경과 청소년정과도 있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과들이 있긴 한데 우리 여기 마을 공동체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 의제 실현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 기후 빼고 나머지 자율의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기후위기 대응 의제 실현 지원이라고 해서 경정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자유의제 말고요. 아, 사업 내용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는 이게 이제 뭐 어떤 특정 기후와 관련한 특정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예, 문제는. 예. 그런데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어떤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네. 예, 이번에 공모가 다 끝나가지고 네. 오늘 약정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게 사업 수도 많고 네. 참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저희들이 공모 일주일 전에 선정 발표를 했는데 네네. 지금 우리 과에치만 해서 57개 사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후위기도 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시에서 이렇게 예산 30% 감축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돼가지고 이번에 감을 해가지고 작년 수준은 안 되지만 아무튼 적은 돈 가지고 공모를 추진하려고만 했고 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시비가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 우리 850이 예, 줄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은 감액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에서 장려하고 예, 예, 해야 예, 될 건데 예. 아쉽네요. 네, 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노진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도 행사에 여러 번 참여도 해보고 브릿지데이를 비롯해서 뭐 별별동구 플리마켓도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구가 사회적 기업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또 교부분도 많이 줄어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좀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량화되는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아야 할 건데 가면은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성과를 뽐내고 서로 또 네트워크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네, 예. 차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선아 의원님 추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서류상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사업 계획서 37페이지에 보시면 그강 추진사항 및 추후 계획에 보면 추진사항에 2024년 동구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해가지고 24년 1월 24일 2월부터 2월 5일까지 되어 있고요. 2024년 마을 회계 실무 지원단 선발 공고로 해가지고 공고 날짜가 2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공고 날짜가 채용 공고 날짜가 같은가요? 위에 거 말씀하신 것은 예, 지금 시에서 그 11호 예, 저 한 명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예, 이 기간대에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래 것은 저희들 그 기간제는 아니고 주 2일 49시간 이하로 해요. 시간제로 해가지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시에서 위에 것은 했고 아래 것은 이 시기에 저희들이 4명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 시간제는 12하고 우리 매칭입니다. 우리 50대 50. 아, 그래서 4명 뽑아가지고 요 시간대, 요 기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 동시간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노진성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13개 동 40만 원씩 52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 비용이 어떤 컨설팅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1페이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아, 예, 강화가 예, 있는데요. 1차 추경 때 3,17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 그 1년의 과정에서 520만 원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컨설팅 비용으로 올라왔거든요. 40만 원씩 13개 동을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이 말 어떤 그대로 컨설팅? 컨설팅 비용인데요. 네. 저희들이 저 마을 그 총회 앞두고 네. 의제랄지 발굴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네. 교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교육이요? 예. 컨설팅 하는 건데 이 비용을 작년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올해는 13개 동이 다 전환이 돼가지고 네. 이게 전환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전환 과정이라 동별로 저희들이 그 시랄지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전환 비용으로 줘가지고 그 비용 안에가 이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전환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동별로 이제 배분해 준 겁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강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사 강사 예, 비용이요? 예, 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40만 원씩 그렇죠. 예, 한 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5천 원씩 200명 대상으로 해서 책자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예, 예. 산출 기초가 왜 200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예, 예.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5천 어차피 이 교육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네. 사무국장이랄지 활동가 네. 이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전체 다가비 같은 예예예. 그래서 그분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다가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가 비용인데 다가가 아니고 안 맞는데 책자. 주민자치 운영 책자 제작인데 다가 비용이라고 하기는 다가는 4,000원이죠. 좀 안 맞는 것 아, 같아요. 예, 고치기입니다. 책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책자가 맞죠? 예. 책자를 5천 원 같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네. 운영하는. 요 추후에 좀 자료를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하나만 더 시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식비가 8,000원씩 25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8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는 왜 2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 시에서 네. 그 주민자치위원들 그 네트워크도 좀 같이 13개동 네. 좀 화합도 하는 차원에서 네. 그 사무국장이랄지 동별로 네.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줬어요. 네. 그 13개 동에 사무국장 포함해서 몇 명씩 이렇게 할당한 인원수입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서 끝나고 이후에 추경 끝나고 이후에 그 저희가 개수 조정이 있잖아요. 네. 그 심의 전에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비 산출 기초에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서 자료 반드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3억 9,0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수입 7억 원, 국고보조금 등 1,3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880만 원, 보존 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의 40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04억 7,27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7,78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2억 8,39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3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4,768만 2천 원을, 청사시설 관리에 7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276쪽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24억 4,45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40억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 5,600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5,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8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1억 8,51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9,2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84억 1,774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 치매 안심센터에 2,47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저, 예,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우리 회계과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예요. 보면 축제 현장 사무실 냉난방 및 시설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4,500 잡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 글로벌 축제 추진단의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면 사무실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만요. 사무실 현장 사무실 임대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공공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로도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공공 운영비로 했고 30만 원씩 10달에 했고 300만 원 전기세 거기에는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고요. 현장 사무실 소모품으로 해갖고 690만 원도 있고요. 예. 현장 사무실 임대료 물론 9개월 이거는 이제 한 달 포함된 금액이지만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들어있고 공공 운영비로 해가지고 300만 원 들어있고 시설비로 해갖고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냉난방비 시설 조성해가지고 또 4,500만 원 또 여기 회계과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중 그거 아닌가요? 싶어서. 아니요, 이중은 아니고요. 예, 예. 저희들한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냉난방기 같은 거 아니면 또 사무실 그 파티션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 예산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 3대 전략 추진단의 지금 시설비는 행정사무실 네트워크 행정망 같은 것들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임대료는 애초에 이제 추경 이전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1개월분 임대료를 냈었던 것이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임대료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뭐 항목이 다른 건가요? 예. 사업에 틀립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요? 예. 전혀 뭐 중복되거나 이중 그거는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회계과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설비는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1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해가지고 또 이게 22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재선정으로 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3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3억 증액 편성된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요 건물이 거의 지금 50년 된 정도 된 건물입니다. 네. 48년 정도 됐던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인데 막상 천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뜯어봤었을 때 네. 전기, 통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이제 본청 그 사무실을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 간에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데 저기 지금 보건소 건물은 이제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벽체에 전부 다 이제 허물고 해가지고 4층 사무실 있는 부분 같은 데 이제 개방을 많이 시키고 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재선정 관련은 해가지고는 네. 그 이전에 선정이 됐다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재선정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재선정이 됐으니까. 예, 예. 근데 이 사업 명칭에 보면은 그린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예, 이제 그린이라고 이제 붙인 이유는 이제 요즘에 저 에너지 효율 예. 개선하는 그런 건물로 이제 재건축한다 해가지고 네. 그린이라는 말을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다 물어야 될지 지금 현재 저희 동구의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천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전체 다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저희들이 본회의 때 아마도 2층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천정을 전부 다 뜯어놓고 예. 전부 다 그 안에 부분을 다 이제 교체를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창호도 교체하고요. 예, 그 공고 건물이어가지고 학교로 썼던 예.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8대 때도 회기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 천정이 아주 옛날 거여가지고 발암 물질이 들어서 요즘 그 천정 그런 거 없는데 예. 있어가지고 늘 건강에 염려가 되고 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이 예, 듭니다. 전부 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일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일과 세입예산은 계정액 대비 11억 6,739만 9천 원을 증액한 417억 3,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6,700만 원을 증액한 406억 1,5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분야에서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는 지방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발생으로 719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5,9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2023 회계년도 지방세외 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야는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78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4,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분야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고의세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을 반영하여 3,164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4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정종합평가 상사비 분야는 지방세정 연찬의 연구지원 지방세 고의세 우편 요금으로 1,4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희박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있어 929만 4천 원을 감액한 6,7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익 관리 분야는 포상금 618만 원을 전액 삭감한 4,555만 7천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 분야는 2022 회계년도 지방세 세정평가 상사비 보조금 집행 현행 및 이자 발생액으로 3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일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일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2페이지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11호 1,400만 원 가량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 선진직 견학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견학은 혹시 누가 갑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 시 주관으로 이제 지방세 연찬회를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발표자가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네. 참가를 하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들이 좀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다든가 할 때 네. 발표자라든가 발표회에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한두 분? 그 현황 선진지 견학해서 네. 이 연구과제 작성할 때 네.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방세 국세 체납에 관련해서는 세무 이과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이과에서. 그쪽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진직 견학 좀 잘 다녀오셔가지고 역량 강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일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이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4만 원, 증액한 69억 5,634만 원으로 강주시 시세 징수 목표액 통보에 따른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이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8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에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7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업에 사무실 암막 커튼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55만 1천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전환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DB 연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9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7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지방세 징수율 재고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의 그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한 65.7% 정도. 65.7%요? 네. 혹시 그 5개 자치구 중에 65.7%면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까?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 편입니까? 저희가 징수율은 네,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네. 그 저기 경남 우령군에 보면 징수율이 98.4%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좀 사례를 들여다 보면 거기가 이제 독촉이 아닌 분납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하던데 우리가 지금 세입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선진지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여기 사업 내용에는 지방세 징수율 재고라고 기재를 해놓고 사업비 산출 기초에는 사무실 암막 커튼 구입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엉뚱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사업비 사업 자체가 네. 그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그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건데요. 아니 그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건 내려주는 네네. 건데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사업 내용이 네. 지방세 징수율 재고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 재고에 관련된 사업들만 비용들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암막 커튼이랑 지방세 징수율 재고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짧게 저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무과가 창가 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름에 네. 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징술지구를 위해서 직원들 그 복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 당연한 의미에서 건데. 그 민간 아니 민간이란다 경상 보조 사업비를 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려주면서 시에서 네. 경상비 얼마 그다음에 자본 보조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실 이제 환경 개선 네.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 반영하고- 직원들의 근무를 하면서 그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네네. 아니고요. 네. 이 사업 내용과 산출 기초가 좀 내용이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뭐 지방세 징수를 제고 플러스 뭐 환경 개선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던지 네네. 해야지 그런 내용들이 좀 네. 부족했다는 점 네. 다음에 좀 보완해서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세무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적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8,90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18만 8천 원을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지적재 조사 조정금 10억 원, 국고 보조금 217만 8천 원,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만 원을 각각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76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41만 원을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호실 조성을 위한 바디캠 구입 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명예행정관 회의 참석 수당 16만 원, 명예행정관 자원봉사 활동비 1,380만 원을 각각 정해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납부 고지서 봉투 및 용지 제작비 60만 원, 우편요금 592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을 각각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217만 8천 원을 정해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세출 예산 사업 맹세서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속기사분이 잘 죄송합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행정 사무감사 때도 그 바디캠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개 부서 8개 동에 이렇게 잘 또 비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바디캠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60만 원 5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신가요? 네. 아, 나라장터에는 네. 단가가 60으로 나온가요? 보니까 그 바디캠이요 몇만 원대 몇만 원대부터 1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0만 원대까지 네, 있더라고요. 6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최고가가 600만 원. 화상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네네. 이게 돌아가는 그 각도 그런 네네. 부분에서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공공기관의 바디캠은 그럼 이런 정도 단가의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중에서 보니까 네, 사실은 네. 좀 60만 원 좀 고가더라고요. 네. 뭐 아까 말한 600만 원까지 있다고 네, 네, 하시는데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디캠은 실제 이 정도 금액보다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30만 원까지는 있던데 네, 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좀 단가가 높은가 싶었는데 네. 통상 이렇게 공공기관은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바디캠을 구입합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전에 구입했던 그 가격대, 예. 2022년, 2023년도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보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네, 따로 세워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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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주사 이제 지적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73페이지 사업 맹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 산출 기초를 적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도 이제 10억 정도 증액됐다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수 1 지구가 지금 355필지가 늘었고 271 필지가 줄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민원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늘어난 필지가 많다 보니 또 징수액은 더 높을 거고 산출 기준은 감정 평가액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방식을 지금 우편 또는 메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방식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고지할 때는 저희 그 공공기관에서 우편 또 문자 또 그렇게 또 전화 통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네. 사항으로 네. 우편 고지. 예, 예. 네네. 기본 우편이나 메일로 하더라도 네. 우리 동구가 워낙 이제 고령 인구가 많고 특히나 이제 이 지적재주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편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전화 통화 또는 뭐 사전 방문이나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또 지적주 사업을 해야 될 건데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 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정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억 6,517만 4천원으로 기정액 9억 5,467만 2천원 대비 2억 1,05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며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공무직 퇴직자 산업수찰비, 구민의정 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수당, 회의실 및 의원실 노의자 교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440만 5천원 대비 2,556만 원이 증액된 2억 8,996만 5천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차량 임차료, 유튜브 퀴즈 당첨자 상품권 구입, 홍보 장비 구입 등을 반영하여 1,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 운영 기반 조정에
의원 의정 활동 및 월정 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5,363만 1천원 대비 4,050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4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조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지 퇴직수당 및 공무지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2,697만 원 대비 1억 3,393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09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할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사업계획서 8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1,0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유튜브 퀴즈 당첨자 보상금 10,000원으로 100명을 이렇게 사회로 나눠서 지급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상품권이 어떤 상품권인가요? 지금은 이제 확실한 건 계획은 없는데 이제 네. 커피 상품권이라든가 동명도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서 상권 지역에 좀 상권으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대상을 동구 주민들로 국한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로 일단 네. 저희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퀴즈를 엮었거든요.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네. 일단 이게 뭐 동구 주민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유튜브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퀴즈를 이제 이렇게 정답을 맞힌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할 것입니다. 네,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을 때 퀴즈를 상품권 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예, 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대상들을 조금 전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구민들을 대상을 했을 때는 뭐 아까 그 상권 활성화도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동구 동맹동에 있는 카페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협업을 맺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 커피를 수요를 하게 만드는 그 방법 하나와 만약에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구로 찾아와서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상권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일단 동명동이라든가 저희 주변 동구 관내를 좀 위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카페에 좀 협업을 좀 잘 해주셔서 웬만하면 프랜차이즈를 좀 이용하지 않고 주변 활성화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프로그램 대여비가 122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8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과장님 이거는 그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 정책 토론회가 본예산때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4월까지 토론회가 총 몇 번 개최가 됐죠? 세네 번. 올해 한 4번 정도 네 지금 번 개최를 정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뭐 발제자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토론자들 실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들은 좀 충분한가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저 토론회가 좀 더 늘어날 거로는 좀 예상하는데 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 2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좀 예산은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봅니다. 토론회가 이제 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 그 추경 때는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 혹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해서 한번 예, 지금 예산 가지고도 이제 일단은 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좀 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프로그램 대여비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려보면 그 저희 영상 촬영하잖아요. 영상 촬영할 때 요즘은 길게 해버리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 쇼츠 좀 단컷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안을도 함께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저희 의정활동 지원 우리 국민의정참여단 활동에 관련돼서 우리 336만 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린 게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이제 참여단님들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한번 이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건의사항으로 해서 좀 이 부분이 좀 적다라는 이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에 참여할 때 교통비 2만 원하고 제안서 10,000원, 의견서 10,000원 해서 총 4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시 같은 경우를 봐도 시는 한 3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이제 교통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 의견서나 정책 제안서에 일단 5,000원씩을 더 좀 추가를 해서 15,000원을 좀 5,000원 더 증액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월 1회 참여 시에 지금 우리 회기 때 한 번 정도 참여를 한 번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우리 회기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좀 매딜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번 정도까지는 참여를 하면은 좀 더 좋겠다 해서 좀 참여 수당을 좀 늘린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국민의정당 참여단 평가서라든지 이거를 이제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정말 제안서를 평가를 잘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써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 차라리 평가를 해서 저는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적이든 아니면 평가에 대한 그게 냉정한 평가이든 아니면 평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일괄 지원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민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고민 조금 덜 하셨던 분이든 의정 다니니까 참여 다니니까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이제 의견서나 제안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모니터단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거든요. 어떤 좀 최소한도로 좀 양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교육을 좀 시켜가면서 좀 보완을 좀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우수사례라든가 우수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보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80페이지에 제가 5년 동안의 부품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봐봤어요, 자료를. 저희 사무실 여기 산출 교체를 보니까 회의장 및 사무실 의자 교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어떤 의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회의장 의자 교체를 말합니다. 본회의장하고 우리 소회의식 의원님들
지금 이게 상임위원실이나 일단은 이제 그렇게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좀 당초는 1억을 올렸는데 1억을 지금 저거 되고 2천은 본회의장에 대한 지금 의원님들 지금 의자가 좀 그렇게 아주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하려고 지금 본회의장이요? 네,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뒤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옆에 배석하는 의자부터 시작해갖고 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뒤에 방청석 의자까지 일단은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한 2천을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본회의장에 관련된 의자인 건가요? 예, 지금은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그 돈에 맞춰서 좀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본회의장 뭐 이렇게 의자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체적으로 썼더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의원님들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의자라든가 어떤 그런 종류 그런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좀 다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의 그 의자를 구입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한번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문선아 의원님께서 구정 참여단에 관한 그 질의하셨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이제 물론 그 차등 지급 말씀하셨는데 차등 지급보다는 그냥 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우수 사례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의원 간담회 때 그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개수 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몇 분간 정회를 할까요? 5분간. 예.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개수 조정안 수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